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 일의 크기에 맞는 방법을 쓰라는 뜻입니다. 과한 노력은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최선입니다.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분 거리 편의점에 차를 가져가려는 순간 있죠. 간단한 일에 과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배부름보다 배움, 안락보다 성장이다. 진정한 배움의 자세는 물질적 안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신중해야 하며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짜 배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자는 습관이 있죠.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하면서 매일 똑같이 보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성장은 멈춥니다. 30분만 투자해서 관심 있던 책을 읽거나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위나라 영공이 군사 전략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아, 그거 하며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 나는 순간이 있죠.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어 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겁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선 겸손해진다. 공자는 천둥과 폭풍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둥과 바람이 칠 때 공자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경건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평소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끝이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주공을 예로 들며 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거만하게 굴고 자기만 챙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입니다. 누군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과를 혼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리더가 바르면 명령 없이도 따른다. 리더십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는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며 한 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10분 먼저 도착하는 팀장이 있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키게 되죠. 반대로 본인은 지각하면서 시간 엄수를 강조하는 리더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 이는 공자가 가장 중시한 실천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제자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선언하기보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친구에겐 솔직하게, 가족에겐 따뜻하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되, 가족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합니다. 자로가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직설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지적하지만 가족이 실수했을 땐 괜찮아,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라며 감싸주게 되죠. 같은 상황도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감동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녹인다.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3단계 성장 과정입니다. 시를 통해 감정이 움직이고 예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배우며 음악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룹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 몸으로 실천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눈물만 흘리고 끝내지 않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책 한 권의 감동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진짜 위엄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리더의 위엄에 대해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진정한 위엄은 억지로 권위를 세우거나 사나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정한 겉모습과 경건한 내면의 조화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는 공자가 강조한 내면의 수양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철학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옷매무새만 신경 쓰다가 정작 말과 태도가 오만하면 사람들은 거리를 두죠.
반대로 겉모습은 평범해도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위엄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된 품격에서 나옵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나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공자는 스스로를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공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자신도 처음엔 답을 몰랐지만 함께 여러 각도로 따져가며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자료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뿌리, 똑같은 병. 노나라와 위나라는 주공 형제의 후손 국가로 혈연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보니 두 나라의 정치적 문제까지 똑같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조직은 구조적 병폐도 담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들이 모인 회사에서 비슷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있죠. 익숙한 방식이 편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간은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암보다 좋아함, 좋아함보다 즐김이다. 이 가르침은 배움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침내 온몸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의무가 열정이 되고 열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싶어서 찾게 되고 나중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르친다. 공자는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 입문 예물로 마른 고기 10묶음만 가져와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못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 내서 물어보면 됩니다. 책 읽고, 실천하고, 진심 담고, 약속 지킨다. 공자 교육의 4대 기둥입니다. 지식을 쌓고, 삶에서 실천하고, 진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조한 핵심 덕목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책을 10권 읽었다면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아이에게 약속 지켜야 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빛내고 나서 따라한다. 진정한 겸손은 타인의 재능을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여유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는 누군가와 함께 노래할 때 상대가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청해 들었고 그 후에야 자신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노래를 멋지게 부르면 먼저 박수치며 앵콜을 청하고 나서 내 차례를 기다리죠. 가족 모임에서도 누군가의 솜씨를 칭찬하고 나면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넓은 마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인을 실현하는 여정의 무게와 길이를 말한 겁니다. 크고 가치 있는 목표일수록 책임도 무겁고 길도 멉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넓은 마음으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평생의 사명을 강조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 달째 체중이 안 빠지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직 멀었네 하며 좌절하지 말고 긴 여정이니 천천히 라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보다 공정함이 먼저다. 분배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적게 받는 것보다 불공정하게 받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가난 자체보다 그 가난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을 때 불안해지죠.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통치 원칙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노나라는 빈부격차와 불공정한 분배로 백성들의 불만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더치페이 할 때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보다 공평하게 나눴나가 더 중요하죠. 한 명이 훨씬 많이 먹었는데 똑같이 낼 때 기분 나쁜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첫 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명이 가면 그중 1명은 내 스승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면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열린 자세로 배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3사람이 함께 가면 이라고 한 것은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후배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의외로 좋거나 길에서 마주친 노인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에서 배려를 배우거나 무례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나이, 직급, 친분에 상관없이 모든 만남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지요.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힘보다 정확함이 먼저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타고난 힘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정확성과 태도입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공자가 활쏘기를 예로 들며 힘으로 관역을 뚫는 능력보다 정확히 맞추려는 품성을 중시했던 춘추시대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과나 결과만 보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봐주면 공정한 평가가 됩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은이가 무섭다. 미래엔 우릴 넘는다. 공자가 후학을 대할 때 강조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이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후배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서툴러 보여도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죠? 몇 달 뒤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실력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지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능력보다 품성이 진짜 가치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천리마의 가치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실력보다 내면의 태도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재능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능력은 좋은데 매번 불평하는 사람 vs 서툴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중 누구와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공자가 당시 사람들의 자기성찰 부재를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기개발의 출발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교통 탓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변명하지 않으셨나요?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핑계부터 찾는 순간 이 명언이 떠오를 겁니다. 흐름은 내가 못 바꾼다. 큰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해나 모함으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백료가 제자 자로를 헐뜯었을 때 다른 제자가 분노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정성껏 쓴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안 달릴 때가 있죠. 억울하지만 알고리즘과 타이밍은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럴 땐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콘텐츠 품질에만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포장이 진짜를 가린다. 이는 본질과 겉모습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밀어내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흐트러뜨리고 달변이 나라를 뒤집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보다 포장이 중시되고 달변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제품, 면접에서는 완벽했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는 없는 프로젝트를 만날 때가 있죠. 겉포장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질을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공자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분수를 모르면 무모해지고 악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끝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들죠.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혈연 아니어도 진심이면 가족이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공자는 자아가 형을 잃고 슬퍼하는 사마오를 위로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나 동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처럼 혈연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